네, 황금 연휴가 중대 고비, 방역 분기점, 코로나19 관련 상황 살펴보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현재까지 25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도 현장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더 있다고 하죠? 화재 당시에 9개 업체 7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2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14명이 연락이 닿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불은 오후 1시 32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불이 퍼진 이유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예.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폭발이 있었고 예. 그 폭발로 인해서 급속히 불이 번지면서 지금 뭐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 당시에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던 분들이 78명이나 됐다고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 80명 가까운 근무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게 물류 창고가 가동 중이었던 게 아니라 공사 중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사 중이었던 과정에서 뭔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사장 전체에 흩어져서 작업을 했는지 한 곳에 밀집해서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이 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이 난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저층일 경우에 대피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하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연기가 위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예. 아마 뭐 지금 화재 불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연기가 이 유독가스가 예. 올라가면서 예.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주 새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지금 그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화면을 보면 건물 전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폭발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인화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졌고 그리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그 유독성 연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하면 사실 대피로를 알고 있더라도 대피로까지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연기를 마셔버리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대피로를 가지도 못하고 사실 사람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 폭발과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고 인명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화물질을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좀 취약하지 않았나. 예.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아직 저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진화가 되고 예. 빨리 많은 인명이 좀 그 구조가 되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특히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완공된 건물 같으면은 대피로도 만들어져 있고 또 마감재 같은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적을 텐데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우레탄폼 네. 이런 것들이 더 인화가 잘 될 수 있고 또 지금 공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사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지금 우레탄 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흔히들 이제 양쪽에 철판을 대고 그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레탄 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폭발이 발생하고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대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이 건물에 붙었는데 이 지금 그 소방차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지만 진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네.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이 이렇게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불이 한번 붙으면은 바깥에서 물을 뿌리더라도 이게 진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독 가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느 때보다 화재 우리가 지금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2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났을 당시 이곳에서는 모두 7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70대 그리고 소방관 등 150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4시 반쯤에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소방 관계자는 불이 시작된 곳이 지하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현장에 유독성 연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불길을 모두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현재 계속 10명 안팎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명인데요. 이 가운데 해외 감염자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확진자는 4명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총선이 끝난 뒤에 2주가 지났지만 총선 관련 확진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 많이 와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31번 환자 가장 오랜 기간 6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진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국은 구상권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8만 명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체로 37.5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37.3도가 넘으면 제주도 입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떠나기 전에 자기 체온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이 정말 중대한 고비, 변곡점이 될 것이다.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 잘 지키면 연휴 기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그동안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이고도 빠른 전파 규모와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근절은 요원합니다. 코로나19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전파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첫 번째 산을 넘기도 전이지만 그 뒤에 연달아 또 다른 산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 방역당국은 알고 있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이른 시간에 신고하고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모셨습니다. 예, 네. 원장님. 일단
황금 연휴를 잘 넘겨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떤 점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안심해도 되지만 집단 감염이 가능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연휴를 즐기는 거를 갖다 피해줬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1대1로 감염되는 거는 그 전파를 하는 수가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요양원이라든가 본인이 누구를 갖다 다수를 교습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만에 하나 감염되게 되면은 그게 여러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염려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부활절 네. 집회 그리고 또 총선. 네. 이 두 가지 때 이제 또 혹시 전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량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총선이 끝난 지 2주, 대체로 2주 보는데 관련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절대로 감염이 안 되게끔 그 선거할 때의 그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런 다음에 특히 확진자에 대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되 확진자랑 확진자가 아닌 분들을 갖다 분리하는 어떤 그 부분도 잘 돼 있었고 무엇보다 선거를 갖다 관리하고 협조했던 우리 공무원분들이랑 또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선거를 치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선거 치를 때 2m 간격 거리 두고요. 네.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장갑 끼고 네. 또 손도 씻고 네.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연휴 기간에 혹시 이제 뭐 관광 떠나고 여행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지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 행위 자체에서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게 가족 단위도 있지만 다른 가족과도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 30분 이상 식사를 하는 밀착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밀착 접촉의 기회가 아무래도 여행이 많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다 한 명 한 명 감염되는 게 한 장소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데 여행은 A라는 먼 장소에 있는 감염을 갖다 200km 떨어진 B라는 장소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연휴 동안의 여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번 황금 연휴 참 바람 쐬러 가고 싶으신 분들 많죠. 그렇지만 외국은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 찾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만 17만 9천 명, 18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특별히 관광객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관광객 오시는 건 환영인데 코로나는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절대 오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네. 오시게 되면 그동안 청정했던 제주인 만큼 네. 좀 특별한 마음의 준비와 방역에 대한 협조를 해주실 그런 의무를 다할 책임감을 갖고 오시라. 우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네. 혹시 일행들이 다 가더라도 오지 예. 않으셔야 되고요. 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선을 차단해서 진단도 하고 진료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미리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신원도 보호하고 철저히 지원해드리겠고요. 네. 이걸 그냥 숨기고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네. 민폐를 끼치게 되면은 네.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일행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내일부터 최장 6일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진정한 황금 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들, 친지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함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황금 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긴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긴 연휴가 국민들께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진정한 황금 연휴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이번 연휴에 어디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연휴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예. 뭐 일과 관련된 스케줄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시간 날 때 뭐 차라리 가는 게 오히려 연휴 피하는 게 더 편하지요. 예, 지금 그리고 뭐 연휴 오히려 특히 연휴에 대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보건당국이 걱정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좋지. 예. 너무 연휴 때 어디 가지 말라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연휴에 대한 그 어떤 뭐 기대 심리가 크지 않은데 예. 사회 분위기상 마치 연휴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띄운다기보다는 워낙 길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죠. 예, 계획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제주도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예. 100일 지나면서 이제 좀 안정세를 찾고 또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들이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에게 궁금한 게 매우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른에 비해서 잘 안 걸리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알지 못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른들한테서 먼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했었던 친구가 회복되어서 다시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면 그 병을 앓았던 거에 대해서 잘 위로를 해주고 격리를 해제해준 상황에 대해서 믿고 그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유행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영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새로운 생일 파티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 이번에 참 질병관리본부 현재까지 참 대처를 잘하고 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이 상황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 집에만 있어야만 되고 방학이 끝났는데 수업을 갖다 온라인 수업을 갖다 받고 이런 거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테고 어쩌면 또 마지막이 되기를 갖다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잊어먹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어떤 점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아이들에게 생긴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이 아니라 예. 이렇게 전문가와 전문직 그러면서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어떤 진짜 좋은 미래에 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되는 거는 또 어떤 점에서 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등교 계약을 못하지만 아주 어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애들. 특히 이제 집에 있으면서 놀이터를 가고 싶은데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지금 다 줄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네. 지금 그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대부분 잊어먹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나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뭔가 병이 호환 마마 딱 생각나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전염병 하게 되면 상징이 코로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상황 자체는 잊어먹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또 미래에 계속 회상을 하게 되면서 기억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하게 되면 전염병, 그러면서 답답함, 그런 거는 연상망 속에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자, 외국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보건당국자가 코로나가 올해 2차 유행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유럽 나라에서는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Mr. President, overall,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is true. And you said this morning that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asses South Korea in virus testing. Who are you with? Yahoo News. Gentlemen, I just want to make it clear that South Korea's testing was 11 per 100,000, and we're at 17 per 100,000. So, are you going to apologize, Yahoo? That's why you're Yahoo, and nobody knows who the hell you are. Lo único que se sabe es que se han asociado en el tiempo con la epidemia de COVID-19, pero no está totalmente aclarado si tiene una relación causal o no.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통계를 갖다 대통령 옆에 있는 보건당국자가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갖다 통해갖고 검사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거는 확실하고요. 그거를 인구수로 나눴을 때의 단순 통계이기 때문에 저 통계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럽 몇몇 나라에서 아주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온 몸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역이나 아니면 수두 같은 경우에서도 온몸에 염증이 나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질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와사키 질환이라고 유사한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에도 커다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 괴질은 결국은 원인을 찾고 보면은 사실은 괴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저게 진짜 기존 질환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들 모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이 제시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2차 면역 반응과 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의 면역 과정은 바이러스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 반응은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류마틱 피버라 그래가지고 그 세균 감염이 일어난 다음에 면역 반응 때문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전신 질환이 일어나는 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